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45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세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 4월 위기설이 대두됩니다.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수억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45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1월에서 12월 주간 기준 0.15%까지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상승폭을 줄이다 이번 주에는 0.01% 하락하며 44주 연속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강남구와 함께 송파구 전셋값도 50주 만에 떨어져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중형 픽업 트럭 추가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감산이 이어지며 국내 자동차 업계에 4월 위기설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중형 픽업 트럭 생산 감축에 들어갑니다. 업계에 따르면 GM 미주리주 공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동이 중단됩니다. 대상 차종은 중형 픽업 트럭인 GMC 캐니언과 쉐보레 콜로라도 등입니다.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를 수익성이 높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과 SUV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폭스바겐과 도요타, 혼다,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정전 사태로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들이 라인 가동을 멈춘 데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르네사스가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내도 4월 위기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미국 본사 지침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부평 2공장을 절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약 6주 분량의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의 출시를 앞둬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 전자 시스템의 제어에 대한 것들은 반도체 소자가 모두 다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4월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일단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이런 모델들은 만약에 단축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 올해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6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조 원 규모의 매출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수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큰 분위기인데요.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초 0.1% 상승해 정점을 찍은 뒤 하락 보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반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후보들이 그동안 묶였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 원씩 호가가 뛰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층수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각종 개발 호재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이 잠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할. 실제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압구정동과 개포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고 송파구는 문종동과 방이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우면동과 방배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이외 강북구는 미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중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4% 오르며 전주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서울 전세는 올해 초 0.13% 상승을 기록한 뒤 이번 주까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책에는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을 비롯해 불법 전매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춘 처벌 환수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보험 대출 상품과 고난도의 금융투자 상품, 투자 일임 계약, 일부 신탁 계약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 상품과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 팔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 권유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 조정,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합니다. 금융사가 6대 판매 규제 가운데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비은행권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이것과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등 상호 금융권은 비주담대의 담보 인정 비율을 행정지도에 근거로 두고 있어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비주담대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이 지배구조 개편 로드맵과 함께 자회자 기업 공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오늘 열린 제37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박정호 대표는 우리는 거의 준비를 다 했고 곧 구체화되는 대로 세션을 만들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해 발표만 남았을 뿐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를 분할해 투자 부문 역할을 맡는 중간 지주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통신사업,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지주사회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 데 따라 SK하이닉스 지분 10%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중간지주사 설립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수조 원을 들여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자회사의 기업 공개도 다음 달 중에 본격화됩니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맞춰 상장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IPO는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T-캐스, 11번가, 웨이브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이 거버넌스 발표와 맞물려 4, 5월쯤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중간 배당을 삭제하고 분기 배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해 연 4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이통사들의 탈통신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스튜디오 디니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구현모 KT 대표는 스튜디오 디니가 중간지주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OTT인 시즌도 내부적으로 분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새로워진 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 단순 보완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식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가 인기를 끌면서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뜨겁다고 합니다. 변화된 ISA, 자세한 내용 금융부 양한나 기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ISA가 사실 출시될 당시에는 잠깐 반짝하고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기가 다시 좋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ISA가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을 당시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대상과 기한이 제한적이고요. 또 장기간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ISA 제도에 변화를 줬습니다. ISA 세제 지원 요건 완화로 기존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고 중개형 ISA라는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ISA가 보니까 뭐 가입 대상은 확대되고 기간은 짧아지고 뭐 이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고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연 단위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전 연도 미납 금액이 다음 연도로 2월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 운용 범위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 결합 증권뿐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도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중개형 ISA, 이게 새롭게 출시됐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에서 신규로 개설된 중개형 ISA 납입 금액이 이달 18일 기준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개형 ISA를 출시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의 실적인데요.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상장 주식과 신주 인수권 증서, 코넥스 주식 등을 담을 수 있고 이 주식들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가가 설계해주는 1임현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겁니다. 또 국내 주식 배당금 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저율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만일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 상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해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2023년에 도입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한 절세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부터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익도 노리고 절세까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언제나 주의사항이 있겠죠? 네, 이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일반 종합매매 계좌나 CMA 계좌와는 달리 주식 관련 미수거래, 신용융자거래, 담보대출, 유가증권 입출고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ISA 계좌는 전체 금융사를 통틀어서 1인당 한 계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ISA 가입자가 중개형 ISA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이전 신청을 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를 하고 증권사에서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ISA 보유자가 계좌만 개설하고 해당 연도에 납입금을 불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중개형 ISA 계좌로의 이전을 통해서 납입 한도 2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기존 ISA를 해지하고 신규로 중개형 ISA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 중개형 ISA는 위탁 매매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한창일 텐데 혜택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중개형 ISA 상품을 출시한 NH투자증권이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을 내놔서 눈길을 끄는데요. 가입 후 1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사 수수료도 무료고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무료입니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는 ISA 내에서 주식이나 금융상품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증가한 고객 중에서 140명을 추첨해서 세전 연 14% 수익률의 특판 환매 조건부 채권 가입 혜택을 줍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중개형 ISA를 온라인으로 개설한 뒤 국내 주식을 포함한 이벤트 대상 상품을 10만 원 이상 온라인으로 매수하고 이를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는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상해 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중개형 ISA 계좌에 10만 원 이상 가입할 경우엔 2만 원 상품권을 주고요. 300만 원 이상 순증할 경우 만 원, 1,000만 원 이상 순증할 경우 2만 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미래세대우의 경우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2만 원의 상품권을, 또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순입금을 할 경우에는 3만 원의 상품권을, 또 1,000만 원 이상을 순입금할 경우에는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KB증권은 이 계좌로 연금펀드나 ELS에 가입할 경우 각각 만 원과 5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 중개형 ISA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천억 원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에 달한 전망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쏠린 돈 1년 사이에 2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며 2,3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은 2,279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3%가 증가해 2018년과 2019년 7%대였던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 비율은 118.4%로 10.7%포인트 올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LH가 올해 2만 채가량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작년보다 7천 채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입니다. 올해 수도권의 경우에 인천 검단, 시흥, 장현 등 13개 단지에 9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선 아산, 탕정, 대구, 도남 등 30개 단지 1,842가구가 공급되게 됩니다. 특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특근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위 먹튀 폐업 사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제유가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좌초 사고에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5.9%가 오른 61.1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분을 하루 만에 거의 만회하며 60달러 선을 복귀한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이번 사고로 인해 걸프 해역에서 이동하는 유조선의 통행이 중단돼 국제 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커피와 파이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 그런데 마스크 안에 코만 가릴 수 있는 작은 마스크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개발된 코 전용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개발한 발명가는 사람들이 먹고 말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코 전용 제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후각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진입 경로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식사 시간에 코 덮개가 감염 차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와 입, 턱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근처에서 폭발한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도로로 접근하기 힘든 화산 근처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산은 12세기 분출이 마지막으로 기록돼 있는데 현재 시간으로 지난 19일 800년 만에 분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도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예술가로 데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피아가 NFT 방식으로 그린 디지털 미술품이 첫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진품 여부를 보증할 수 있는 가상 인증서입니다. 고유한 표식을 넣어 한 콘텐츠당 하나의 NFT만 부여돼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소피아는 홍콩 AI 로봇 제조사 헨슨 로보틱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번 경매에 참여하며 사람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영감을 끌어내고 인간과 더 창조적인 협력 관계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30만 명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브라질 보건부 집계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약 2,000명 늘어난 30만 6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TV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올해 안에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백신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월 17일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접종자는 전체 국민 중 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라이브 워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